20년 후 1983년 늦가을이었습니다. 산업화의 물결이 전국을 휩쓸며 시골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마을은 이제 한적하기 그지없었죠. 그 마을로 한 사내가 돌아왔습니다. 바로 준호였습니다. 55살이 된 그는 서울에서의 긴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참이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정리를 위해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를 찾기 위해 고향을 다시 찾은 것이죠. 다리는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의 마음은 예전보다 한결 차분해져 있었습니다. 세월의 무게가 그에게 깊은 평온을 선사한 것 같았어요. 준호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옛 초등학교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죠. 운동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고 교실 창문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자신이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던 그 자리였죠. 먼지가 쌓인 교단 위를 손으로 쓸어내며 그는 20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교실 한편 구석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키처리의 낡은 글 공책이었어요. 누렇게 바랜 종이를 조심스럽게 넘기던 준호의 눈에 한 문장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언젠가 꼭 돌아오세요. 아직도 어린 글씨로 적혀 있는 그 문장을 보며 준호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학교를 나온 준호는 마을 한복판에 있던 옛 우물터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연희와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죠. 우물은 이미 메워져 있었고 그 위에는 작은 정자 하나만이 쓸쓸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자 안에 누군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가 희끗해진 여인이었죠. 준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고개를 돌렸을 때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연희였습니다. 52살이 된 연희는 이제 완전히 나이 든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모두 도시에 정착해 있었죠. 연희는 마을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며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늙은 얼굴을 바라보며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30년 전 그때와 같았어요. 연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찻집으로 와서 차 한잔하고 가라고 했죠.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찻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연희가 직접 가꾼 듯한 작은 정원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죠. 두 사람은 마루에 마주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연희는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두 떠나고 이제는 혼자라고 하지만 외롭지는 않다고 말했어요. 이 조용한 마을에서 차를 우리며 지내는 일상이 나름 평온하다고 했습니다. 준호 역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서울에서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가족도 곁을 지켜줄 사람도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향을 찾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마을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발길은 자연스럽게 옛 느티나무로 향했습니다. 30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로 그 자리였죠.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뭇가지들은 세월의 무게로 더욱 깊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나무 아래 서서 과거의 자신들을 떠올렸습니다.
20살의 청년과 18살의 처녀였던 그때를 말이에요. 그때 연희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바로 나무 십자가였어요. 30년 전 준호가 만들어준 그것을 연희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무 십자가는 세월에 닳고 닳아 거의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연희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이었죠. 준호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다가 연희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는 기억 속에만 남겨두자고. 거기서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 봄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이제 이별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마을 교회에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맑고 깊은 울림이 마을 전체를 감쌌죠. 준호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본 후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은 결국 끝까지 지켜보는 일이었다고. 우리가 남긴 추억들이 이제 나를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한편 연희는 찻집 문을 열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창가에는 그 나무 십자가가 조용히 걸려 있었어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의 일상을 지켜보며 말이죠. 교회의 종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우리의 이야기도 조용히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봄빛이 머문 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때로는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기억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준호와 연희의 30년은 그런 사랑이었을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고 있는 소중한 기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